네, 안녕하세요. 송병주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 관련해서 식약처 허가 취소와 거래 정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 주력 제품이 인보사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 취소가 나오면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코오롱 티슈진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검토할 것이라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사가 먼저 나왔고 추후에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라고 하죠. 기업 공시 채널에도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공시가 뜨면서 이제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됐고 주식 거래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거래는 언제까지 정지가 되냐면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인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거래소에 가면 이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 제5장을 확인해 보시면 상장 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제38조 이제 관련 이제 제가 규정만 발췌를 해 놓은 거예요. 38조 2항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뭐 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 의결을 거쳐서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38조 2항 4호에 보시면 상장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죠.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사 절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재 코오롱 티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돼서 심의 대상 여부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만약 심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 결정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기업심사위원회가 확정하되 이제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다시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나왔고 이제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일은 보시면 이제 2017년 7월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식약처 허가 때와 동일한 서류가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규정에서 이제 규정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제출 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 허위 기재나 누락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실질심사 대상은 될 것 같고 이제 그 대상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상장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거 약간 다른 유사 사례들을 통하여 예측하는 것이 그나마 확률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상장 폐지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검토하게 되고 그러면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이제 실질 심사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뭐 이렇게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지만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넘어갔고 아직까지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요. 경남제약 사례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처리 위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 공시로 이제 뭐 실질심사 사유가 뭐 추가됐다 뭐 이런 뭐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4월달 4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38조 2항 4호였죠. 근데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5호에 해당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거기 이제 횡령 배임 혐의 여기 있죠.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뭐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됐는데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세칙이 뭐냐? 이제 시행 세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회계처리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회계처리 위반인 사실이 확인되고 상장 폐지 기준, 뭐 실질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 경남제약이 어떻게 됐는지 쭉 살펴보면 2018년도에 이제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서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았는데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업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잠정적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 한 번 더 거치죠. 그리고 추가 개선 기간 올해 1월이에요.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근데 감사 보고서 2019년 이제 1분기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1분기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2018년 감사 보고서죠. 거기서 이제 한정 의견에 따라서 경남제약 다시 이제 불투명해지게 됐죠. 그러나 이제 최근 기사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거래소 개선 기간을 또 부여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제 매매 거래는 정지는 계속되지만 이제 개선 기간을 다시 한번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는 일단 면했습니다. 이처럼 상장 폐지가 뭐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 뭐 개선 기간을 부여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된다면 이제 다시 거래를 재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면 과제죠. 코롱 티슈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따른 환자 투약을 재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이제 FD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구성 성분, 특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분이 바뀐 경위와 앞으로의 조치 사항 등도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계획이나 뭐 추가 제출 서류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위해서 6월까지 FDA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단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코롱 생명과학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허가 취소에 대한 뭐 이렇게 취소 사유에 대해서 뭐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향후 절차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향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유효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뭐 향후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코롱 티슈진의 이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제 생각에는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것 같고 그 개선 기간 안에 코롱 티슈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그 다음 뭐 기타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볼게요. 기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가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 이제 잘 한번 뜯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세측에서 정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라고 나오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가 전부니까 주된 영업이 정지된 거 아니냐, 이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녀 사업 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 주된 영업의 판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2018년 기준이에요. 이제 최근 사업 연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번 분기보다는. 그래서 바이오 사업이죠. 이제 인보사인데 인보사의 이제 매출 비중은 5.4%, 화장품 사업은 17.2%, 이제 복합 유통 사업은 77.4%로 이제 복합 유통 사업이 가장 많아요. 바이오 사업은 이제 2018년 기준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주된 영업은 이제 인보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죠. 이제 적자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2017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최근 4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 손실, 이제 4년 연속 적자 기업을 말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2017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건 기사를 발췌한 내용인데 2011년까지 적자 경영을 지속하면 관리 종목이 되고 2022년에도 적자를 내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당장 여기 보시면 원래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상반기에 이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에 판매 개시할 예정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투명해졌죠. 이 계획이, 이 예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 이렇다고 아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상장관리 특례라는 건데,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에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요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상 기업은 이제 여기서 연구개발비 자산에서 비용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2018년 연구개발비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연구개발비는 뭐 연 2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기술성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다음 재무 요건을 보면 재무 요건도 요건은 충족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회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대상 기업이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특례 대상 이제 종목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가능성 이제 검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매매 이제 추후 계획이나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